안녕하세요. 탈북 요군 장교 김정아입니다. 충성!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며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 여러분이 아마 제일 궁금한 주제 아닌가요? 네, 탈북민들이 이력을 속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하도 이게 지금 이 문제로 조금은 좀 시달리고 있다고 말해야 되나? 몇 안 되는 분들 때문에 지금 타 채널에 방송하는 거기에 심지어 같은 탈북민이 들어와서 험한 글들을 남기는 분이 딱 한두 명씩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은데. 그리고 한국분들 속에서도 이렇게 탈북민들 이력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한 번쯤은 이 과정을 제가 분명히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정원에서 나올 때 이런 과정을 비공개해야 된다 이런 서약서 쓴 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국정원의 모든 그 조사 과정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이 부분을 한국분들이 탈북민들을 대할 때 분명히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탈북민들이 이력을 속이면 벌어지는 일, 이 문제를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조사 과정을 제가 쭉 나열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국정원에 탁 들어간 다음에 신체검사를 먼저 받습니다. 그러면 신체검사 받고 신체검사에서 만약 거기에서 간염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이런 전염병 질환이 있는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입원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단이 없는 친구들만 그냥 국정원 안으로 다시 입소가 됩니다. 그럼 들어오게 되면 먼저 신체검사 입었던 옷을, 그리고 그날로 들어가서 옷을 먼저 다 그 자리에서 받고 그 다음에 그 의상을 그대로 갖고 들어가서 다 탈의를 하고 세탁까지 다 맡깁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들어갔을 때는 먼저 한 일주일 정도는 20, 30명씩 이렇게 큰 방에다가, 당시 저희 때는 너무 많은 인원이 왔기 때문에 2009년도에 가장 많은 인원들이 아마 넘어왔을 겁니다. 태국 감옥에서 그때 한 100명, 200명씩 막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그때 넘어왔을 땐 그렇게 한 방에다가 한 몇십 명씩 이렇게 엿댔습니다. 제일 먼저는. 그래서 한 7일 안에 그 안에서 이제 이름 순서대로 나열이 되면서 이제 독방조사, 저희는 독방조사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이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단독방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네 온 행적 모든 것을 이제 다 씁니다. 그러면 그 독방조사에서 제일 먼저 뭘 검열을 하냐? 독방조사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태어난 순간부터 탈북에서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까지를 100% 이게 자백서처럼 100% 글러 남깁니다. 진짜 그거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말로 하고 싶은데 굳이 말로 안 하고 꼭 글로 자백서를 쓰게 하는데 그것을 몇 번을 반복해서 쓰게 됩니다. 그럼 이게 심리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냐? 만약 거짓말을 한 사람들, 내 증언이, 내 이력을 내가 말할 때 남의 이력을 100개다 쓴 사람들은 이 세 번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머리는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10년 전, 20년 전의 일을 얼마나 어디까지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사람이 기억력은 한계 있습니다. 탈북에서 온 탈북민들이 100% 천재는 아닙니다.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한국까지 목숨 걸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 기억력을 갖고 있는 거는 내가 목숨 걸었던 그 당시 일을 분명하게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기억력으로 쓴 일을 똑같은 글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을 반복 쓰게 되면 자기 기억에 남는 일은 분명히 똑같을 수가 있지만 다른 기억, 내 기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력을 조금이라도 갖다 쓴 사람 거기에서 착오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그런 방법으로 탈북민을 조사합니다. 저는 그 방법이 너무나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어찌 보면 저희 탈북민을 위장해 들어온 간첩들을 거기서 걸러내기를 누구보다도 더 바라는 사람들은 탈북민입니다. 그것만은 분명히 알아주세요. 왜? 우리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치명적인 영향이 오기 때문에 탈북민 이름으로 위장해 들어온 조선족이나 간첩을 누구보다도 먼저 잡아주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은 국정원과 대한민국 국민들도 물론 바라겠지만 탈북민들이 그 마음 더 간절하다는 겁니다. 같은 탈북민이 간첩인 줄 모르고 같이 접촉했을 때 그 피해는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독방조사에서 어느 정도
신원이 확인이 되잖아요. 확인이 되면 풀려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였냐면 저는 국정원에 들어가는 순간에 저는 무엇으로 분리됐을까요? 이력이 척 들어가자마자 국정원 선생님들이 이 조사를 할 때 들어가자마자 저희 뭐 신원 사진 같은 걸 찍습니다. 그럼 사진을 다 널려놨는데 내 사진이 누구도 안 집어가더라요. 그래서 그때 제일 나이 드신 분이 제 사진을 할 수 없이 집으면서 왜 얘는 나 피하는 거야 이랬더니 걔 조사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걔 조사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고 살해질을 다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네 사진 마지막까지 남아있어서 내가 할 수 없이 들고 왔는데 네 어디 한번 뭐 저보고 완전히 막장 드라마를 쓴다고 앉아서 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시작되기 전부터 저한테 그런 겁을 줬습니다. 그래서 쓰라는 대로 저는 열심히 다 썼습니다. 정확히 제가 조사 딱 들어가기 전에 그 7일 동안 단체적으로 있을 때 국정원 선생들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얘는 독방에 들어가면 보름이 있어도 못 나올 거야. 넌 해명할 게 많아. 저보고 딱 그랬어요. 왜 그 사연이 나왔냐면 태국 감옥에서 검사할 때에는 태국 감옥에서 1차 조사를 합니다. 국정원이 1차 신원 조사를 할 때 내 이력을 말할 때 제가 거기서 군인 출신이라고 싹 다 감췄습니다. 왜 감췄냐면 그 태국 감옥 안에서 같은 탈북민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전 거기서 양아버지 사단 정치원이고 제가 당원이었고 제가 장교였고 저는 이게 있는 그대로 다 말했어요. 중국에 있으면서도 저는 가명을 못 써봤습니다. 그러다가 태국 감옥에 와서도 저는 북한에서 썼던 법명을 그대로 썼고 한국에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법명을 그대로 썼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들은 가명이 거기서도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딱 보니까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니까 야 너 그 꼴에 가서 한국 못 들어간다. 괜히 여기서 조사 길어진다. 한국 들어가서 진실을 말할지언정 괜히 조사들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군인 출신 아니고 그냥 사회생활 하다가 그냥 배고파서 넘어왔다고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 말대로 했습니다. 제가 태국 감옥에서 국정원 조사받을 때 거기서 내 군인 출신 양아버지 그 입양 1억 100% 다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냥 국정원에 탁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그 단체로 있을 때 제일 먼저 독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사가 있어요. 한 번 정도 인터뷰식으로 간단하게 조사합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 그러니까 1차적으로 네 이름 말해봐라. 여기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사실이야? 이러고 말할 때 거기에서 내가 발칵 뒤집었죠. 양아버지 현재 구군단 김책사단 정치위원이며 저는 이재순 군사대학 졸업이고 병사생활 3년, 군사대학 1년, 장교생활 3년, 보위대장 3년 해서 군종사 10년이었다. 거기서 완전히 국정원이 뒤집어진 거죠. 왜 뒤집어졌냐? 저 이력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사단 정치원 딸이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친딸이든 입양딸이든. 어쨌든 그러한 군 간부 장성의 가족의 내력을 유일하게 잘 아는 사람이라는 게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독방조사로 조금 일찍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들어갈 때 그 국정원 선생님들이 저보고 그랬습니다. 너는 들어가서 해명할 게 많다. 너는 들어가서 보름은 있어도 나올지 말지 솔직히 누구도 장담 못해. 이 사태가 먼저 일어나고 지금 독방에 들어가다 나니까 독방 선생이 했던 말이 그 뜻이었던 겁니다. 내 때문에 논란이 많았다는 겁니다. 낳아준 부모 모른대. 아니 세상에 낳아준 부모 모르는 것도 모자라서 북한에서 입양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당했대요.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입양당한 거는 강제 납치해서 입양당하고 거기에다 양아버지 현직 사단정치원. 그 이력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쉽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군생활 이런 이력이 쫙 종합이 되니까 나에 대한 신원조사를 맡겠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배척이 됐는데 3일 동안에 제가 그걸 다 입증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 입양 이력입니다. 내가 과연 북한 사람이 맞냐 아니냐라는 게 가장 중요했는데 거기에서 1993년 4월 25일 훌륭한 당일꾼입니다. 김정일 친필 서한을 내린 게 있다. 북한의 정보통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만 확인하면 저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문에 제 이름이 함께 딸려 있습니다. 감사문을 받은 사람은 양아버지지만 나를 입양을 해서 감사문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문에 제 이름이 왜 감사문을 받은지에 대한 그 내용에 내 이름이 분명히 찍혀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걸 확인을 하는 바람에 제 모든 증언이 거기서 풀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독방에서 3일 만에, 남들은 일주일 있어도 못 나온다는 독방에서 3일 만에 내가 내 모든 이력을 입증을 하면서 나오는 바람에 거기에서 나는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맞으라 했는데 나와서 다시 군인이기 때문에 저는 안가 조사를 따로 받습니다. 당시 저희는 그 조사를 안가 조사라고 봤는데 이것은 군인들만 따로 재조사를 받는 국방부 기무사하고 연관된 조사 기관이었어요. 그래서 국정원 안에서 따로 저희가 분리돼서 나와서 안가에 따로 독방에 다시 있으면서 거기서 또 다시 조사를 받습니다. 그 조사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제가 모든 내 군사 복무했던 위치들 있잖아요. 그 위치들 명칭, 부대 명칭, 군사대학 당시 교수들 학장 이름 이런 거를 다 말하게 되면 거기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걸 그 사람들이 그대로 다 믿는 게 아니라 같은 군사대학 동기, 같은 부대, 그런 같은 부대에서 분명히 넘어온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말한 위치에 그 명칭이 맞는지를 재확인합니다. 2중, 3중에 거기에서 기존에 먼저 들어온 탈북민들하고 맞춰봅니다. 얘가 말하는 위치가 맞는지. 그리고 위성지도는 내가 있던 위치를 다 밝혀집니다. 거기 조사에서 가장 무엇으로 내가 또 북한 사람인 걸 가장 먼저 입증을 했냐면 경수로 건설 당시에 경수로 먼저 선발대로 들어온 그 12명의 명단이 12명이었는지 그리고 그 측량을 하는 사람들한테 여군 부대가 돌을 던진 사건은 그 부대밖에 모릅니다. 이게 소문이 퍼져나가질 않았어요. 왜냐면 그 일을 일체 어디에 나가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측량을 나왔던 분들하고 저희 그 부대 당사자가 아니면 그 내용을 몰라요.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강산리 그 바다 백사상 앞이 100m 가량이 일반 백사상이요. 그 아래 바로 벼랑이 있다는 사실도 그 지형학적인 사실도 저희 부대만 아는 사실입니다. 다양한 문제들이 그 부대 위치만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부분이 입증이 되면서 저를 조사한 국정원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거기엔 내가 있었어 임마. 너 나한테도 돌멩이 던진 거야. 이러고 저 조사할 당시에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조사가 끝난 이후에 제가 다시 원래 있던 국정원으로 다시 친구들한테로 돌아왔을 때 저는 거기서 진짜 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거기서 또 한 가지 단계를 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조사가 어떤 조사인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 그 조사까지 다시 들어갈 때 국정원 탈북민들을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고 그리고 조사하는 선생님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관리하는 선생님들이 내가 이렇게 계속 다니니까 얘 도대체 뭐야? 얘 왜 이렇게 복잡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데리고 가는 분들이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사단정치원 딸이야. 그 마디로 그때 정리가 끝났댔고 그때 갔을 때 마지막으로 조사받은 데서 제가 조금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댔어요. 그래서 그 조사받은 이후에 나와서 내가 좀 다른 사건이 하나 더 있어서 사람 때리는 일까지 있었댔어요. 열받아가지고 어디 화풀이 할 데 없어가지고 근데 결국 그 마지막 조사 받을 때 그분들이 나한테 제안한 거 있었는데 그 제안을 내가 100% 다 거절을 했고 하나원까지 나온 이후에도 당분간은 연락이 됐지만 제가 결정적으로 다시는 국정원하고 어떠한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한테 어떠한 거 요청하지 마세요. 함께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그때는 모든 걸 그분들하고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때 당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저는 북한 보위부 정보요원으로 일하면서 그 보위부의 그 압박을 나는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이 누구보다도 한국에서는 보위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엮이고 싶지가 않았댔습니다. 나중에 제가 방송 생활을 할 때 그분들이 제가 원래는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2013년부터 방송 생활을 했는데 2014년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뜨기 시작했죠. 뉴스에. 그렇게 뜨기 시작했을 때 그분들이 한 번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어떤 대화를 나눈지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거는 분명히 제 조사는 분명히 아니었고 그분들하고 나하고 뭔가는 소통을 해야 될 일이 있었고 나중에 기무사도 한번 저 자문이 필요해서 한번 저한테 단독으로 또 2시간가량 따로 또 만나서
네, 대화가 오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찾아오긴 합니다. 국정원 조사 받은 이 단계를 보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로 거짓말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탈북민들이 증언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기억이 아니면 말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베껴가지고 그것을 자기 일처럼 말한다? 생각보다 힘들어요. 그러나 탈북민들이 만약에 나와서 저처럼 활동을 할 때 이력을 잘못 말했다. 국정원에서 말한 이력하고 완전히 다르고 이미 검증받은 이력하고 완전히 다르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재조사를 받습니다. 다시 국정원에 재조사 받으러 들어가야 됩니다. 진짜로 국정원 하루아침에 전화 오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국정원에 바로 차 타고 가야 됩니다. 탈북민 이력 가지고 계속 지금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한국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탈북민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같은 탈북민이 말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엄연한 명예훼손입니다. 그거. 같은 탈북민들이 같은 탈북민을 헛되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제가 이 말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개 활동하는 탈북민들 그분들의 이력 국정원이 모니터링 할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니터링 해야 되고요. 그러기 때문에 발언 한마디 한마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신중할 겁니다. 누구보다도 신중할 겁니다. 그런 같은 탈북민들로서 그 사람이 어떤 활동을 하던 응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같이 들어와서 헐뜯는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그분들이 오히려 그렇게 헐뜯는 분들의 정체성이 이제 의심될 수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이력을 속이지 못하는 문제는 국정원 조사나 하나원 기관에도 거기에서 발언을 잘못해서 야 나 사실은 이랬는데 여기서 속였어. 근데 국정원 넘어가더라 라고 말했으면 그거 바로 다시 국정원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원 수령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원 기관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탈북민에 대한 검증, 간첩으로 위장하는 이러한 문제를 재검증하기 위해서도 국정원과 하나원 기관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한 과정 기간이 이미 검증받아서 나온 분들이 탈북민들이고 거기에서 공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내 이력은 나는 자신 있어 라는 사람들이 자기 이력을 공개한다는 겁니다. 탈북민 유튜버 분들이 지금 많이 생겨났다 이러면서 곳곳에 탈북민들 방송하는 데만 지금 쫓아다니면서 악플을 다는 분들이 계시던데 조심하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은하 캠핑에 출연한 영상에 같은 탈북민이 들어와서 제 열병식 이력을 가지고 위조를 했다라고 하면서 댓글을 달아서 제가 밤 11시 50분경에 댓글을 달은 것 같은데 1시까지 내가 댓글로 싸워가지고 네 스스로 이걸 지워라. 안 그러면 그때는 복잡하게 될 거야. 이래서 그분이 자기 스스로 그걸 지웠습니다. 탈북강수로 저를 이렇게 네 하시던 그분 역시 또 보다 채널에 댓글을 올렸다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해명을 하니까 다시 직접 그거를 다 내리시고 사과의 글도 직접 올렸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탈북민에 대한 이력에 대한 걸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이런 일이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이 영상이 같은 탈북민들에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우리가 겪어온 일을 숨기거나 말하기 싫어서 대처하기 싫어서 숨긴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어느 한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김정아 한 사람의 문제도 아닙니다. 김정아 한 사람이 탈북강수로 몰린다고 해서 꼭 이게 필요한 것도 분명히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정원과 대한민국 국방부 바보가 아닙니다. 국정원과 하나원이 그만한 검증이 있었기 때문에 탈북민들이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검증 나와서도 최대한 검증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꼭 정말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탈북민인 제가 육군정책자문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군부대를 다닐 때 그저 다니는 줄 아십니까? 매번 부대 방문할 때마다 신원조회 매번 받습니다. 한국 들어와서의 저의 생활도 저는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모든 걸 더 오픈합니다. 제 모든 것을 오픈을 해서 저는 저를 더 검증받고 싶습니다. 저를 더 인정받고 싶고요. 그것이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이고 그것이 내 아들한테 떳떳하고 당당한 엄마의 이기고 싶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맨 처음에 제가 방송에 등장했을 때 군인도 아닌 게 나와서 사기친다, 뭐 하준사 출신이 나와서 장교로 사기친다, 베리베리 헛소리가 많이 들었죠. 제가
제가 그때 제일 많이 힘들었던 게 뭐냐면 누구보다도 군사복무 기간에 제가 죽을 고비 사경을 많이 헤맸던 사람입니다. 제 군사복무 이력 가지고 헐떠는 분들, 당신들이 무심코 던진 말에 한 사람의 인생에 엄청난 상처가 남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또 어떤 논란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논란이 되긴 하겠죠. 인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인정 못하는 분들도 있겠죠. 인정 못하겠으면 당당하게 나서서 문의하십시오. 그러면 받아주겠습니다. 근데 뒤에서 비열하게 놀진 마십시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친구인 분들이 굳이 개인적으로 꼭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러고 차라리 문의했다면 좋게 해결될 일을 굳이 공공장소에 공식적인 자리에 꼭 공개 활동 그런 자리에다가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는 식으로 됩니다. 문의와 비판과 자문과 의뢰와 비난은 완전히 서로가 다른 성격입니다. 그것이 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난 공격인 거 아닌데 비열하고 치졸합니다. 누구보다도 목숨 걸고 온 사람들입니다. 함부로 그 사람들의 이력에 비난하지 마십시오. 개개인이 겪은 스토리는 분명히 다를지라도 이력만큼은 엄연하게 대한민국에서 검증을 받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방인처럼 계속 의심을 받고 있다는 그 현실이 비록 한두 명일지라도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저는 오늘도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습니다. 함부로 한 사람의 인생 논하지 마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여군자교 김정아였습니다. 충성!